자,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소하기구. 자, 소하기구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소하기구. 자, 소하기구는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 33m² 이상. 10평이죠. 10평 이상인 경우에 소하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33m² 이상.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노유자 시설의 경우. 자, 노유자 시설 우리 배웠죠, 그죠? 이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죠? 노숙인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화기를 들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투척용 소화용구 등 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자, 투척용 소화용구, 가볍잖아요, 그죠? 요거를 2분의 1까지, 그죠? 2분의 1까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가스시설이나 터널에 소화기구, 소화기 같은 거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요 33m² 이상인 경우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요 2번 볼게요.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는요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요거는요 아파트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자, 몇 층 이상요?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만약에 오피스텔이 29층까지는 요게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몇 층 이상이면 30층 이상이면 오피스텔 모든 층에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스 같은 거 있죠. 도시가스나 이렇게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자동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옛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 소화 장치 중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모든 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입니다.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가 있다. 다음 중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닌 것은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연면적 3천 이상이고 아니면은 층수가 4층인 것 중에 바닥 면적이 600m² 이상인 층의 모든 층을 다 옥내 소화전을 설비해야 되고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인 터널은 옥내 소화전이 설비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3의 1에 해당되는 근림,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이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위락, 공장 이런 데는 그 위에서 설치했던 거에 절반인 경우, 그러니까 위에 연면적 3000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면적 반, 1500 이상, 그죠? 그리고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수 4층 이상 모든 층인데 그것도 반, 바닥 면적 3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자, 스프링쿨러 보겠습니다. 스프링쿨러는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되는데 외워야 될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자, 스프링쿨러는 두 개만 외웁니다. 두 개만. 스프링쿨러 두 개만. 첫 번째 이게 이제 바뀌었는데 스프링쿨러는요.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요? 6층 이상. 자,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모든 층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게 11층이었는데 지금은 6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스프링쿨러.
몇 층 이상인 경우에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는 모든 층을 다 설치를 해야 한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인데 내가 아파트가 6층이 넘어가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러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굳이 하나 더 외우자면 5번입니다. 창고시설. 물류창고입니다. 창고시설.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0m²입니다. 요 정도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자, 간이 스프링쿨러 나오죠, 그죠? 간이 스프링쿨러. 이것도 다 그냥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자, 비상경보 설비도 있고요. 비상방송 설비도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데요. 사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 보시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요. 대부분 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감지기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자동화재 탐지 PBL 그래 나오죠,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세트에 요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감지기가 이렇게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연동해서 감지기가 설치가 돼요. 아니면은 뭐 수계 같은 경우 뭐 SVP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감지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교차 회로 방식으로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계 소화 설비나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연동하여서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이게 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터진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감지기가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탐이나 수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탐이나 수계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 자기 스스로 감지를 해서 이렇게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건전지를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요, 요게 설치 기준이 시험에 나옵니다. 설치 기준이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공동 이제 주거 시설 같은데 설치를 하는데 보시면 연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000m² 미만인 아파트 되죠. 그다음에 기숙사 요걸 외워야 됩니다. 아파트나 기숙사는 얼마 미만? 1000m² 미만인 경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교육시설 있죠. 교육시설. 그죠?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0m² 미만입니다. 2000제곱미터 미만. 그죠? 2000제곱, 연면적이 2000m² 미만인 경우 교육시설입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사실 자탐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데 요게 600입니다. 600제곱 미만. 그래서 요게 시험 내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면적 100, 1000m² 미만인 아파트나 기숙사. 교육시설은 2000이고요. 숙박은 600. 요거는 외워둡니다.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요.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쭉 넘어갈게요.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이 시험에 다 재현 설비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연결 송수관, 연경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도 시험에 잘 나오고 하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하죠?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요, 지진에 견디는 설계입니다. 지진에 견디는 설계입니다. 지진에 견디는 설계는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옥스물, 옥스물. 대부분이 이게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 그래서 자, 보시면은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물분무등. 물분무등이라는 것은요, 물분무도 있고 미분무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청정 뭐 이렇게 여러가지 등이니까요. 소화설비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옥스물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3개밖에 없잖아요. 옥스물, 그죠? 옥스물. 이게 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설비를 하려면요, 펌프 있어야 되고요, 펌프의 흡입측에 이렇게 푸트밸브 있고 저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저수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물 빨아 올려 가지고 흡입측이고 토출측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토출측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다 선을 이렇게 배관을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드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호스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있거나, 그죠?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들을 다 층위로 다 올려야 되잖아요. 펌프 있고 배관 있고, 그죠? 배관이 있잖아요. 이 배관이 다 있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다 똑같아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다 설치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물분무 등의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 배관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희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하는 것들이 뭐 이제 그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루슬벨스, 그래서 루프 방식으로 하든가요, 그죠? 뭐 슬리브 방식으로 하든가요, 그죠? 벨로우즈 방식으로 하든가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진 설계를 하는데 이런 건 내진 설계는 아니고요. 자, 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소방 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입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그러고 나옵니다. 이 옥스물 배웁니다. 옥스물.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되죠. 이런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옥스물입니다. 내진 설계 옥스물,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9 보시면 자 15조 3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성능 위주 설계. 자,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20만 년 전에요. 노백 지포 30. 20만 년 전에 노백이라는 사람이 지포를 30마리를 들고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만 년 전에 철공, 영십, 아재 이렇게 외웁니다. 성능 위주 설계는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20만 년 전에 노백이라는 사람이 지포를 30마리를 들고 왔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연 면적이 20만 미터 제곱. 자, 연 면적이 20만 미터 제곱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 자, 노백은요, 높이가 1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이가 100m. 되죠? 높이가 100m.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이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한다. 지포는요,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그죠? 우리 공동 안전 관리 할 때, 그죠? 그죠?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11층 이상일 때, 그죠? 공동 안전 관리. 그죠? 그래서 외울 때요. 20만 년 전에 노백 장군이 지포 30마리를 들고, 자, 20만 년 노백 지포 30 이렇게 외우시고, 3만 년 그러면은 연면적이 얼마인? 3만 미터 제곱인, 그죠? 철공 그러면 철도 아니면 공항 관련된 거예요. 자, 철도나 공항은 연면적 3만 미터 제곱 이상인 철도나 공항 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 시설 됩니까? 그래서 20만 년 노백 지포 30에 3만 년 철공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영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 상연간이 몇 개?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도 성능 위주 설계예요. 그런데 아제라고 하는 것은 아제는 아파트는 제외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지하층 포함한 30층 이상의 아파트 그러고 보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15조 3항에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1번 보시면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죠? 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자, 아파트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되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나오죠 또?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하 상연간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되죠? 요런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한다. 됩니까? 20만 년 전 노백 장군이 지포 30마리, 3만 년 전에 철공이 영십 아재 이렇게 외우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유치하지만은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또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20만 년 노백 지포 30, 3만 년 철공 영십 아재 이렇게 외웁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높이가 100m,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이 3만인 철도나 공항, 대조 시설, 영하 상연간이 10개 이상 아파트는 제외.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조 4 보시면요. 내용연수 설정 소방용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분말 형태 소화약제는 몇 종 써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분말은 몇 종? 3종 분말 쓰죠, 그죠? 그죠? 3종 분말은 뭐가 3종 분말이에요?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그죠? 3종. 내용연수 몇 년 동안
10년. 10년이 넘어간 소화기는 교체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죠? 10년.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자, 15조 5항 볼게요. 자,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나오는데요. 요거는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임시 소방 시설입니다. 자, 임시 소방 시설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스프링쿨러를 먼저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임시 소방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이용하여서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시 소방 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울 때 소간, 비간, 이렇게 외웁니다. 소간, 비간. 소간, 비간, 소간, 비간. 자, 소는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그 다음에요, 간이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는요, 비상경보장치. 그 다음에 간은요, 간이 피난유도선 하는 겁니다. 간이 피난유도선.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다 아시죠? 그죠? 그냥 소화기는 소화기예요. 소화기. 소화기. 그죠? 소화기. 갖다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장치는요. 원래는 누구의 대용이냐면요. 이 소화전, 옥내 소화전 대용입니다. 옥내 소화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옥내 소화전을 우리가 설치를 못하니까 간이 소화장치. 그래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하는 거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치 기준이요. 소화전과 똑같아요. 소화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경보장치 있습니다. 비상경보장치. 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확성기예요. 확성기. 확성기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피난 유도선. 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 방향, 비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 이게 뭐냐면요. 불이 났으면은 만약에 그게 전구 같은 게 정전이 됐다 그러면 캄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띠 같은 거를 요렇게 연결, 선 같은 거, 띠나 선, 줄 같은 거예요. 줄 같은 거를 쭉 연결을 해놔요. 근데 그게 형광물질 같은 거를 발라 놓는다고요. 그래서 불이 딱 꺼지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비상구나 이런 데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띠나 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선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걸 간이 피난 유도선이라 그래요. 선이잖아요. 선. 근데 그냥 선이 아니고 띠 같은 거예요. 띠.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은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울 때 소간, 비간, 비상경보장치입니다. 그럼 하나 자세히 볼게요. 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입니다. 소화기,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연면적 얼마요? 연면적 33, 그죠? 미터 제곱 이상. 당연히 소화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간이 소화기는 설치 기준이 누구랑 같다고요? 소화전이랑 같습니다. 소화전 기억납니까? 연면적 얼마요? 연면적 3000이죠. 그죠?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상이고요. 자, 4층 이상 건물, 그죠? 이상 층인데 그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600m 제곱 이상인 층에 해당한다. 소화전이랑 똑같아요. 누가요? 간이 소화장치가요. 이게 소화전이잖아요. 소화전의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뭐 위락시설 어쩌고저쩌고 반대죠. 그죠? 요거의 반.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 300 이상. 자,
지하청 또는 무창청, 그래, 짓도무 4층 이상, 600m 이상인 모든 층. 되죠? 옥내소화전과 같다고요. 되죠? 그 다음에 비상경보. 자, 비상경보 장치는요, 그 앞에 있는 누구랑 똑같냐면요, 비상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장치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비상경보 장치랑. 그래서 연사 이렇게 외우면 연사 찌또무 150 이렇게 외웁니다. 연사 찌또무 150. 찌또무 150도 어디서 났었어요? 동의 구할 때, 그죠? 동의 구할 때. 연면적 400 이상, 연면적, 이거 그거랑 똑같네. 동의 받는 거랑 똑같네. 그죠? 동의 받는 게 연사, 하길, 로이, 정장삼 기억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차는 200이고, 기계장치는 20대 이상이고, 집도무 150이고, 기억나죠? 네, 비상경보장치는요, 연사, 집도무 150, 이렇게 보시면 연사, 집도무 150. 이게 비상경보장치랑 똑같아요. 비상경보 설비요. 비상경보 설비. 됩니까? 그래서,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비상경보 설비 같은 경우에는 터널도 있고요.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비상경보 장치는요, 연면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비상경보 장치, 지금 우리 임시 소방 시설 하고 있어요. 소감 비관에서 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는 소화전이랑 같고, 비상경보 장치는 비상경보 설비랑 같다. 연사 짓도무 150을 외웁니다.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m 제곱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요,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피난 유도선은 바닥 면적이 150m 제곱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짓도무 150. 간이 피난 유도선. 그죠? 무창층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창층이 뭐예요? 소화 활동이나 피난. 그죠? 예. 관련돼서 만드는 층이 무창층이기 때문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게 간이 피난 유도선입니다. 간이 피난 유도선. 자, 임시 소방시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간, 비간 그러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15조 6항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